여러분, 70대 후반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3개월이 지나서야 자녀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남은 2년째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딸은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현실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이혼율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인데 굳이 자식들 허락을 받아야 하나? 다 큰 어른들끼리 결정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물론 법적으로는 자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부부 두 사람만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 몰래 혹은 자녀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면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만 해도 10손가락이 넘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혼 자체보다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라는 서운함이 훨씬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이런 충격에서 시작되죠. 특히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는 감정이 배신감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평생 부모님을 믿고 따랐는데 인생의 중대사를 자신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병원 갈 때도 같이 가고 아버지 환갑 때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작 이혼은 우리 몰래 하셨어요. 우리가 뭐예요?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또는 다 큰 애들인데 우리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의도였을 수 있죠. 하지만 자녀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신뢰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이 이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신뢰의 파괴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또 뭘 숨기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대화가 조심스러워지죠. 실제로 한 50대 아들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이혼 사실을 알고 나서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됐어요. 건강하다고 하셔도 정말일까? 돈 문제 없다고 하셔도 사실일까? 항상 뭔가 숨기시는 건 아닐까 불안해요. 이게 바로 신뢰 붕괴의 결과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의 고민이나 어려움도 더 이상 상의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 이야기 안 들어주실 거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불신이 형제 자매에게까지 번진다는 점입니다. 너는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형제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모임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명절이나 생일, 제사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양쪽 부모님을 다 모셔야 하나, 따로따로 배워야 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됩니다. 한 집에 모였을 때의 어색함은 말할 것도 없죠. 이혼한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녀들이 어디 눈을 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밥상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거든요. 결국 가족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런 핑계가 늘어나죠. 옛날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가족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두 그룹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아버지 편을 드는 자녀와 어머니 편을 드는 자녀로요. 형제 자매가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형제 자매 간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특히 장남이나 장녀의 경우 왜 미리 알리지 않았냐며 부모님께 더 큰 서운함을 느끼죠. 자신은 장남으로서 책임도 많이 졌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배제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막내들은 형이나 누나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며 위를 의심합니다. 가족 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한 가족은 이혼 이후 3년간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도 형제 간 갈등을 키웁니다. 혹시 형만 재산 이야기 들은 거 아니야? 왜 나는 나중에 알려주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쌓이면서 평생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들이 남남처럼 멀어집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에서도 형제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이혼하셨으니 각자 알아서 사셔야지 하는 입장과 그래도 부모님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하는 입장이 충돌하죠. 이런 갈등 속에서 가족의 유대는 점점 약해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봐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하면 손주들도 큰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따로 살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들이 너무 예쁘고 자주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자녀들이 서운해하면 손주들을 데려오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화났어라고 느낀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 전에는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는데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아들이 데려오질 않아요. 손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노년의 정말 큰 슬픔입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 누구를 더 자주 봐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한쪽을 자주 보면 다른 쪽이 서운해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죠. 재산 분할 문제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줍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혼으로 인해 어떻게 나뉘는지 자녀들은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배우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재산은 괜찮으신 거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가족 간 분위기가 더 나빠지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한쪽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들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집을 받지 못하고 나가셔야 한다면 자녀들이 전세금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미리 상의도 없었다면 자녀들의 원망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 문제로 부모님이 법적 다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하는 슬픔과 이럴 거면 왜 이혼하신 거야 하는 원망이 동시에 밀려오죠. 정서적 충격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평생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롤모델이셨던 분들이죠. 그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것도 자신들 몰래 하셨다는 사실은 자녀들의 가치관 자체를 흔듭니다. 한 40대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니까 제 결혼 생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평생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치시더니 서로 존중하고 살라고 하시더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혼 이후 효도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자녀들의 효도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명절 용돈을 드리던 자녀가 안 드리게 되고 매주 전화하던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주말마다 찾아뵙던 자녀가 몇 달에 한 번만 오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서럽고 외롭게 느껴지시겠죠. 특히 아들보다 딸들의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감정에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상처받으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생신상 차려드리면서도 마음이 안 가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라고 말했어요. 노후 부양 문제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혼 전에는 나중에 우리가 모시지 뭐하던 자녀들이 이혼하셨으니 각자 알아서 사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회적 체면과 수치심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혼, 특히 노년의 이혼을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녀들은 동네에서, 직장에서, 친척 모임에서 이 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네 부모님 이혼했다며? 이런 소문이 돌면 자녀들은 정말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부모님 이혼 사실 알게 된 후로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친척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제사나 경조사에서 아니, 이혼을 했다고? 요새는 늙어서도 이혼을 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하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님 대신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들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부모님이 저러시니 우리 남편도 나중에, 장인어른이 저러시면 우리 아내도,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 돌봄 문제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혼 전에는 한 집에서 두 분을 모시면 됐는데 이제는 따로 사시니 자녀들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특히 한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누가 간병을 할까요? 이혼 전이었다면 배우자가 했을 텐데 이제는 자녀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병원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양쪽 부모님이 동시에 편찮으시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돌봐야 할까요? 형제들끼리 내가 아빠 좀 봐, 나는 엄마 볼게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이게 또 형제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혼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쪽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새로운 배우자를 부모님처럼 모셔야 하나요? 이런 고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계 회복이 왜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이 더 커집니다.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너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자녀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남거든요.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셔도 자녀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와서 뭐하러? 이런 반응이 나오죠. 시간이 더 지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 안 만나고 사는 게 일상이 되면 다시 만나는 게 더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지? 이런 고민만 커집니다. 그렇다고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 어린 소통을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 전에 충분히 대화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해요. 왜 이혼하려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진심을 듣고 나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소한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대화할 때는 자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해와 지지가 시작됩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자녀들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진행하면 자녀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소통을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을 결심한 후 3개월 동안 자녀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울며 반대했지만 부모님의 진심을 듣고 점차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도 가족 모임은 계속됐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만났죠. 이 부부는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줬습니다. 아빠는 어디 살 거고 엄마는 어디 살 거다, 재산은 이렇게 나눌 거다,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자녀들도 안심이 됐던 거예요. 이혼 후에도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따로 오셔서 같은 식탁에 앉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시간차로 식사를 하셨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고 느꼈고 부모님은 자식들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돼, 다 큰 어른인데 왜 허락을 받아?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희 의견이 궁금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고민 많이 했어. 이런 표현이 자녀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먼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세요. 밥 먹으면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자녀들이 소화도 안 될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오늘 너희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어졌어.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세요. 자녀들이 왜 이혼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녀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울면 같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내면 그 화를 받아주세요. 네가 화날 만해, 미안해, 이런 말로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후에는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재산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집은 이렇게 정리할 거고 예금은 이렇게 나눌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자녀들이 나중에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계획도 알려주세요. 아빠는 여기서 살 거고 월 생활비는 이 정도야, 엄마는 저기 이사 갈 건데.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이런 정보를 주면 자녀들이 걱정을 덜하게 됩니다. 부탁할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끔 전화 좀 해줘, 명절에는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작은 바람들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너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통 없는 이혼이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진행한 이혼은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 모임이 어색해지고 형제들이 갈라지고 손주들과도 멀어지고 효도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이런 결과들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에 자녀들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바랍니다. 부모님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들을 믿고 상의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진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을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려면 지금 이 순간 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인데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결정이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맞는 새로운 시작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을 서두르지 마시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